자, 먼저 19번 문제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조건을 만족하는 부채꼴 OAB를 다음과 같이 그려봅시다. 자, 그럼 호의 길이가 8파이 그리고 넓이가 20파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부채꼴을 접어 만든 원뿔 모양의 용기는 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원뿔 모양의 용기가 밑면의 둘레의 길이가 호 AB의 길이와 같다. 자,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게끔 원뿔을 접어보면요, 다음과 같이 그려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부채꼴을 이렇게 접어서요, 이와 같은 원뿔로 만들었는데요. 자, 밑면의 둘레의 길이, 원뿔의 밑면은 원이 되겠죠. 이 둘레의 길이가 호 AB와 같아져야 합니다. A와 B가 만나야 된다라는 거죠. A점이기도 하지만 B점이기도 하는 거죠. 이렇게요. 자, 문제에서 구하고자 한 건 다음과 같은 이러한 원뿔의 부피를 구하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부채꼴의 넓이가 20파이, 호의 길이가 8파이라고 했네요. 편의상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해보죠. 그럼 호의 길이 8파이는 반지름 R 곱하기 중심각 세타와 같겠고요. 넓이 20파이는 2분의 1 R 제곱 세타로 표현할 수 있겠죠. 여기서 R 세타가 8파이라고 했으니까 R 세타 대신에 8파이를 대입해 봅시다. 그럼 20파이는 2분의 1 R 곱하기 8파이가 되겠고요. 이것들을 적당하게 정리해 주면 우리가 R 값을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반지름 R은 5가 되겠네요. 이렇게요.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게 용기의 부피, 다시 말하면 원뿔의 부피를 구하는 겁니다. 자, 원뿔의 부피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됐었나요? 3분의 1 파이 R 제곱 H. 여기서 이 R은 원뿔 밑면의 반지름을 말하는 거죠. 앞에서 이미 R이라는 문자를 썼으니까 R'이라고 표현을 해봅시다.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바로 이 높이, 그리고 이 반지름의 길이를 알아야겠네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채꼴로부터 반지름의 길이를 구했죠. 자, 이 부채꼴로부터 이 부채꼴을 접어서 이와 같은 원뿔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원뿔의 요 면이 바로 반지름의 길이 5와 같아질 겁니다. 따라서 이 변의 길이는 5가 되겠지요. 이렇게요. 그럼 이 밑면의 원, 이 밑면의 원의 이 반지름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둘레의 길이를 이용하면 됩니다. 자, 이 둘레의 길이는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일치하죠. 따라서 원뿔의 반지름의 길이를 편의상 R'이라고 하면 원의 둘레 2파이 R'은 부채꼴 OAB의 호의 길이인 8파이와 일치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럼 R' 반지름의 값이 4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까? 자, 이 변의 길이가 4가 되네요. 자, 이 삼각형을 따로 띄어서 생각해 볼까요? 빗변이 5, 밑변이 4. 그럼 이 변의 길이는 3이 나온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즉 원뿔의 높이가 3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용기의 부피를 V라고 하면 V는 3분의 1 파이 곱하기 R제곱 16 곱하기 H 3이 되겠네요. 19번의 정답은 16파이입니다. 됐나요? 자, 다음 20번 문제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20번 문제입니다. 20번 문제는 삼각함수의 정의를 그리고 삼각함수의 성질을 알고 있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네요. 자, 문제의 조건에서 사인 알파 제곱, 사인 세타 제곱, 탄젠트 세타 제곱의 합이 9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반지름이 1인 원과 그 위를 지나는 점 P, 일사분면의 점이고요. 그로부터 이와 같은 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여기를 세타 알파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편의상 P점의 좌표를 x, y라고 두고요. 문제에서 주어진 이 조건을 x, y에 관한 관계식으로 표현해 봅시다. 자, 삼각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사인 세타는 5p분의 pa로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반지름이 1인 원이니까 이 5p의 길이는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인 세타는 요것분의 요거니까 y가 되겠죠. 그리고 이 각이 알파라고 했으니까 이 알파에 대해서
사인의 값을 계산하면 사인 알파는 x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 세타에 대해서 탄젠트 세타, 탄젠트의 값을 구해보면 5a분의 AP, PA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우리가 P점의 좌표를 x, y라고 했기 때문에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인 세타, 사인 알파, 탄젠트 세타 대신에 xy에 관한 식을 그대로 문제의 조건에 대입해 봅시다. 그럼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나오겠네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이니까 x제곱분의 y제곱은 8이 되어야 되겠네요. 따라서 y제곱은 8x제곱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식을 여기에 그대로 대입해 볼까요? 그럼 9x제곱이 1이 나오는 x값을 찾으면 되니까 x제곱은 9분의 1, 3분의 1이 나오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번의 답은 3분의 1. 5a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x를 구하라는 거겠죠?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겠다. 됐나요? 자, 다음 21번 문제 살펴보도록 합시다. 21번 문제입니다. 21번 문제의 교과서 풀이를 보시면 좀 굉장히 복잡할 거예요. 선생님이 좀 더 쉬운 방법으로, 다른 방법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선생님이 알려주는 방법으로 이 21번 문제를 학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죠. 문제에서 3sin x가 1이다. 자, 문제에서 이것을 만족시키는 x의 값을 작은 것부터 차례대로 a, b, c라고 하자. 그럴 때 다음의 값을 구하여라.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x의 범위가 0부터 2분의 5파이일 때 y는 sin x와 y는 3분의 1의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그럼 다음과 같이 그려지겠네요. 자, 지금 보시는 이 하얀색 곡선이 y는 sin x입니다. 그리고 노란색 직선이 y는 3분의 1이라는 직선이죠. 자, 3분의 1이라는 값을 보면 알겠지만 우리는 이 x의 값을 정확하게 구할 순 없습니다. 그럼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냐? 사인 함수의 특징을 가지고 우리가 a 더하기 2분의 b-c의 값을 추론해 볼 거예요. 자, 먼저 x 값을 작은 거부터 차례대로 a, b, c라고 한다고 했죠. 그러면 sin x와 y는 3분의 1 사이의 교점, 그것의 x좌표가 바로 방정식의 근입니다. 작은 거부터 a, b, c라고 했으니까 차례대로 a, b, c라고 한번 해볼게요. 사인 함수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부분을 잘라 볼게요. 0부터 파이, 파이부터 2파이. 이 사인 함수의 이 0부터 파이, 파이부터 2파이의 부분을 쉽게 2차 함수의 그래프라고 연상을 하시면 돼요. 그럼 굉장히 쉬워지거든요. 무슨 말이냐? 0부터 파이까지 그려지는 이 부분은, 자, 0부터 파이의 중점이 어디 있죠? 2분의 파이죠. 이 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 된다라는 걸 생각하실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파이부터 2분의 파이 사이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중간의 값인 2분의 3파이를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특징을 이용하면 우리가 a 더하기 2분의 b-c의 값을 찾아낼 수 있는데요. 자, 2분의 b-c의 값을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b는 여기부터 여기까지죠. 그리고 c는 여기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0부터 b까지의 길이에서 0부터 c까지의 이 길이를 뺀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남는 부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남겠죠.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 길이의 부호를 바꾼, 그러니까 이 길이를 구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곱한 값이 바로 b-c의 값일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것을 반으로 나눠 볼게요. 그럼 이것의 중점은 여기에 있을 터니까, 그죠? 2분의 b-c의 값은 여기부터, 자, 이 점이 지금 여기가 2분의 3파이잖아요. 그럼 2분의 b-c는 b부터 2분의 3파이까지의 길이의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겠죠. 그쵸? 자, 그런데 여기다가 a를 더하는 거예요. 이만큼을 더합니다. 자, 그럼 아까 설명했죠? 0부터 파이까지의 이 삼각함수의 특징은, 사인 함수의 특징은 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0부터 a까지의 길이와 b부터 파이까지의 길이가 같아진다. 2분의 b-c의 값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구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곱한 거라고 했죠. 여기에서 이만큼의 양을 더합니다. 그러니까 이만큼의 양이 없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a 더하기 2분의 b-c의 값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파이부터 2분의 3파이까지의 거리에 마이너스를 붙인 값인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된다라는 걸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21번에 구하고자 한 이 값은 코사인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어서 결과가 0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 a 더하기 2분의 b-c의 값을 답지의 방법 말고 좀 더 이렇게 쉬운 방법으로 생각해낼 수가 있거든요.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칭성을 이용하면 이렇게 이 가계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됐죠? 수학적인 논리성을 더해서 어떻게 우리가 풀이를 쓸 수 있는지 같이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말한 대칭성을 이용을 하면 우리가 이 b의 값과 c의 값을 다음과 같이 a에 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파이에서 a를 뺀 값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c의 값은 역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으니까 2파이 더하기 a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a 더하기 2분의 b-c의 값을 a에 관한 식으로 바꿔보면 a 더하기 마이너스 c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이것을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a를 2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a가 없어지겠네요. 그리고 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남는 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 남는구나.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값은 코사인 마이너스 2분의 파이의 값이고요. 정답은 0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22번 문제입니다. 자, 22번 문제입니다. 조건을 만족하는 호수의 넓이를 구하는데 이 호수가 원의 모양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반지름 아래 값을 구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겠죠. AB가 80, AC가 100, 그 다음에 이 각이 60도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다음과 같은 삼각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CAB 이 삼각형을 한번 따로 띄어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이 호수는 삼각형 CAB의 외접원이 되는 거겠죠. 만약에 우리가 CB의 길이를 알 수 있다면 각 A의 크기를 알고 있으니까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반지름 R값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 우리 CB의 길이를 모르죠. AC와 AB 그리고 두 변 사이의 이 끼인 각의 크기를 아니까 우리는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CB의 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사인 법칙에 의해 이 BC의 제곱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니까 이것과 이것이 없어지겠고 이것을 계산하면 BC의 제곱이 8400이 나옵니다. 따라서 BC의 길이는 8400의 루트를 씌우면 이 계산하면 20 루트 21이 나오거든요. 자,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자, 왜 BC의 길이를 구했냐면 사인 법칙을 이용하려고 BC의 길이를 구한 거죠. 자, 우리는 사인 법칙에 의해서 다음의 관계식이 성립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사인 60분의 20 루트 21은 2 곱하기 외접원의 반지름과 같다. 자, 이 관계식으로부터 우리가 R 값을 구하면 20 루트 7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호수의 넓이 S는 파이 R 제곱 파이 곱하기 20 루트 7의 제곱이 되어서요. 결과는 2800파이가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자, 여기까지 서술형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월요일날 테스트를 보실 때 이 4개의 문제 중에 한 문제를 선택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럼 월요일날 뵙겠습니다.